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 하면은 뭐니 해도 G20 회의 꼽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부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부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G20 회담에 관심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선진국의 양적 완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일단 이번 회의의 의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내일까지 열리는 G20 회의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양적 완화 정책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회의에서는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용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경쟁적 환율 절하를 피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일본을 견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선진국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신흥국들 역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의 지장을 받은 것은 물론 금융시장 교란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의 정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선진국의 양적 완화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는 경기 부양책에 따른 영향이 국경을 넘으면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의제는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유럽 관련된 문제인데요. IMF는 유럽은 좀 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 한다. 이런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제 중에서도 아무래도 일본의 엔저 정책이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회담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미국이 계속해서 일본에게 그 견제구를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만약 엔저가 이번 회담을 통해서 제동이 걸린다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잭 루 미국 재무장관은 예. 워싱턴 DC의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강연에서 엔화 약세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미국은 일본 은행의 조치들이 환율 개입의 영역으로 일탈했는지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상반기 환율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루 장관은 우리는 내수 상승을 진작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환율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일본은 한동안 국내 수요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일본이 국내 수단을 가지고 내수를 진작하는 것은 G7 국가들이 몇 주 전 모스크바에서 합의한 것과 일치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아직 금지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 엔화 방향을 좀 보면요. G20 이후에 어떻게 변하게 될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일본의 무역 적자가 9개월째 이어졌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지난달 수출을 보면은 예상 밖의 증가를 했다고 하던데요. 엔저 정책 좀 덕을 본 걸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3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한 6조 2,714억 엔이었습니다. 수입액도 5.5% 증가해서 6조 3,388억 엔을 기록했는데요. 수출이 증가했지만 수입도 크게 늘어서 무역 적자는 9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엔화로 환산한 수출액은 증가했지만 가격 변화를 제거한 물량 기준 수출은 3월에도 9.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일본이 엔저로 수출에서 재미를 보고 있는지 현 단계에서는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엔저로 수출액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에너지 등 수입액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어서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이죠. 수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요가 증가해야 하는데요. 아직은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웃나라를 궁핍하게 하는 정책이다. 근린 궁핍화 정책이다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 아베노믹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본으로서는 다소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엔저 기조는 유지하고 있는데 수출은 눈에 띄게 변화 없고 수입이 오히려 늘었다. 참 재밌는 양상을 보이고 있군요. 자, 글로벌 이슈 진단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부소장의 진단 들어봤습니다. 부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